생활에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프랜차이즈를 통하지 않고는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프랜차이즈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론 경영 전공을 하시지만은 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분들이 전공하는 경영 부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많아요. 쉽게 해서 이제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얘기를 할 때 보통 프랜차이즈는 마케팅 사업이다. 여러분도 마케팅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공부도 이제 앞으로 하시고 또 하셨을 건데, 상당히 마케팅이 중요한 요소. 또 프랜차이즈는 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상당히 조직이나 시스템 부분이 좀 안정적이고 바람직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조직 관리도 배우실 거고, 또 시스템도 이렇게 시스템적 그런 부분들도 배우실 거고 하는 게 또 프랜차이즈하고 접목이 돼 있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교육 관련된 부분들도 프랜차이즈는 이 본부의 그 성공 모델을 가맹점한테 그대로 복제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 복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맹점주가 이렇게 실패 확률을 줄이고 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프랜차이즈인데, 또 프랜차이즈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은 교육 사업이다, 이런 말씀도 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 프랜차이즈 이 비즈니스를 계략적으로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 협회는 그 가맹점의 단체가 아니고 가맹본부들의 단체예요. 가맹본부들이다 그러면 아까 언급했던 그런 어떤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예요. 한 850개 정도.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든 브랜드들이 다 가입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 프랜차이즈 물론 그 산업 규모가 지금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충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대충 몇 조 정도 될 것 같아요? 10조. 또 좀 더 쓰세요. 100조.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규모가 지금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이 한 1200조 정도 되죠, 교수님. 1200조 정도 되는데 이 프랜차이즈 부분의 산업 규모가 100조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이 프랜차이즈를 하나 통해서 삼성전자도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에어컨 팔아야 돼요. 삼성전자도. 쉽게 얘기해서 요즘 그 PPL 광고들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방송국들도 거의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먹고 살아요. 조그마한 기업들이 그런 정도로 마케팅에 신경을 많이 쓰고 투자를 많이 한다는 반증이잖아요. 정말 방송국들 그 드라마들이 거의 대부분 한번 관심 있게 봐보세요. 전부 다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그 PPL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산업의 전후방 효과들도 상당히 많아요. 외식 기업이다. 그러면은 지방의 농산물들이 있잖아요. 뭐 쌀이고 김이고 모든 농산물들이 거의가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정육화를 이렇게 시켜요.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근데 미국 같은 데는 한 15% 정도 차지하더라고, 국내 총생산이. 종사자 수도 훨씬 많아요. 미국 같은 데는 이제 프랜차이즈 선진국이다 보니까. 미국의 프랜차이즈 역사가 한 100년 됐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 30년, 3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물론 지금 성장기에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지만은 또 미래는 해외도 있고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도 있고 우리나라 K-팝이나 문화하고 연계돼서 해외 진출도 많이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프랜차이즈를 안 해도 상관없고 물론 뭐 글로벌 비즈니스 다른 걸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영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가야 된다. 거기에 이제 프랜차이즈 관심을 가지면은 더 땡큐고 더 좋고, 여러분들이 가끔 언론에서 보면은 좀 갈등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맹점하고 가맹본부하고의 갈등. 근데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일부인 것 같아요?
답은 일부잖아요. 일부. 전부가 아니고. 말하지 않는 다수의 가맹점주들도 있잖아요. 근데 가끔 뭐 고발 프로 같은데 방송에 나온 거 보면은 전부있냐 호도하죠. 그거 잘못된 거죠. 일부가 그럴 수 있어요. 일부가. 근데 왜 이제 프랜차이즈는 특히 더 잘해야 되냐면은, 더 윤리적이어야 되냐면은, 더 도덕적이어야 되냐면은, 가맹점이라는 그 점주 입장에서는 가맹본부인 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면은 누구 탓? 내 탓. 장사가 안 되면은 괜히 가맹본부 탓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풀어야 돼요. 이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기본적인 것은 정말 윤리적으로 좀 같이 동반상생을 해야 되는 것이 프랜차이즈 원칙인데, 그렇지 않는 그 한국적 프랜차이즈의 환경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협회가 그런 부분들을 계도하고 자정 노력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산업 자체는 또 없앨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근데 그것이 결국 상대가 있기 때문에 독립자영업자는 점포가 망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는 점포가 안 되면은 상대인 본부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훨씬 더 그 특허청의 자료에 의하면은,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은 높은데, 그런 갈등, 그런 갈등은 결국에는 본부들이 좀 지혜롭게 잘 풀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가 이제 윤리적이고 좀 도덕적이어야 된다. 최근에 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프랜차이즈가 엄청나게 세게 맞았잖아요. 추적 60분에. 근데 그 본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억울한 거예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본부 편을 드는 게 아니고, 하나만 단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은, 가맹점이 이제 10년 된 가맹점 진짜 오랫동안 했잖아요. 10년 된 가맹점은 계약갱신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계약갱신을 하는 데 있어서 10년 동안 잘 해왔잖아요. 본부도 잘하고 가맹점도 잘하고. 그런데 그 본부 입장에서는 교육을 시키고 좀 이렇게 그 메뉴를 접목을 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가맹점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85개 중에서 10년 된 가맹점 85개 중에서 3개를 해약을 했대요. 그러면 엄청나게 잘한 거죠. 89개를 재계약을 했으니까. 근데 방송에서는 그 3개 중에 하나가 해약된 것이 억울하다고 방송이 나온 거예요. 방송의 균형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잘한 거예요. 85개 10년 된 가맹점 중에서 3개만 이렇게 해약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이냐? 이렇게 호도로 하는 것이 또 작품의 현실이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 저기 나쁜 데 아니에요. 나는 잘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 프랜차이즈 정말 잘했잖아요. 10년 동안 그 가맹점도 유지가 되니까, 아까 5년간 생존율이 52%밖에 아니 82%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정말 거기서 먹고 살고 애들 학교 보내고 부모님들 병구안하고 했었을 건데, 그런 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것을 방송에다 제보를 해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한두 개 점포 때문에 그 천여 개의 매장들이 엄청나게 매출 손실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이미지가 나빠져가지고 매출 손실, 그게 엄청난 제약이잖아요. 그 점포 한 사람이 말하지 않는 다수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불매운동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일부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봐야 될 필요도 있다. 직시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게 프랜차이즈 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안타깝더라고. 10년 가맹점의 눈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었잖아요. 이제 이런 게,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둘러싸고 있는 내외부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아주 잘해요. 20-20%는 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이 단체장으로서 80-90%는 정말 헌신적으로 잘해요. 양보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진짜 그렇거든요.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의리해요. 갑이 아니고. 정말 의리야. 국가관이 뚜렷하고 또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아이디어 내고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저녁 8시, 9시에도 프랜차이즈 본부 직원들은 가맹점에 순회 방문해요. 교육시키고 또 관리하고 또 판촉 활동도 해주고 이게 프랜차이즈잖아요. 저녁 9시, 10시에도 슈퍼바이저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 프랜차이즈 이 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어떤 골목 시장들의 이렇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 또 본사들도 아이디어를 이제 내서 어떻든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프랜차이즈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식 서비스 산업이라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거기에서 글로벌 프랜차이즈 부분에 어떻든 이 미래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이 일조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언어라도 최소한 좀 열심히 이게 뭐 다른 학점은 뭐 별로 잘 나와봤자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하게 요즘 뭐 기업에서도 그게 얼마나 따져요. 차라리 대인관계성이 좋은 사람이 더 이렇게 조직생활이나 사업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준비하지 못하면은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지 못하면은 다음에 정말 끄다놓은 보리자루 마냥 툭툭 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프랜차이즈 한 사람들은요 별로 돈이 없어도 걱정 안 해요. 정말 걱정 안 해요. 프랜차이즈에 이렇게 인생을 산 사람들은 자신이 있어요. 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만큼 프랜차이즈가 좀 복잡한 것 같아도 우리가 50대 이후에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한 40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한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정말로 대단해요. 그만큼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점포 하나에서부터 몇 개를 만들고 이런 어떤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다. 열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학문적인 것도 적당히 하시고 차라리 그런 시간에 대인관계를 많이 가지시고 언어를 좀 많이 하시고 저는 진짜 그래요. 조그마한 기업체지만 창업을 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데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업거리를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망할 수도 있잖아요. 젊었는데 뭔 걱정이에요? 젊었는데 망할 수 있죠. 의지의 문제예요. 열정의 문제고 젊었잖아요. 망해봤자 여러분들이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몇 푼밖에 더 돼요. 좀 꿈을 크게 가져가는 얘기지. 기회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로. 근데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좀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회의할 때 항상 하는 얘기 좀 전달해주고 진심이에요. 제가 지금 강의 자료 보지 않고 나 머리로 강의한 것 같아요? 가슴으로 강의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가슴으로 대화를 하면은요 진정성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있겠어요?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거의가 머리로 산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머리로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이제 좀 편한 얘기로 잔머리 쓴다고 하는 어떤 대화 중에 보면은 친구나 동료나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잔머리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은 거의가 보면은 머리로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의가. 근데 그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관계가 이게 나름대로 내 직정성이 다 전달되고 그러면서 공감하고 그러면서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같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데 머리로 보면은 별로 나한테 흥미가 없어요. 안 들어와.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걸 느낀 거예요. 사업 초기에. 근데 우리가 머리하고 가슴하고의 거리가 잣대로 되면은 얼마나 돼요? 거리가? 한 30cm 정도 되는데 내가 진짜 지어봤어. 머리하고 가슴하고. 거리를 지어보니까 30cm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딱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가슴까지, 이렇게 가슴 지혜,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열정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얘기하면은 지금 벌써 나는
그냥 가슴으로 대화를 해야 되겠다고 딱 결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0초 걸려요. 근데 내 마음을 진정성을 듣지 않고 저 사람 또뭐 이렇게 떼쳐내자 뭐 별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평생 걸린다는 거예요. 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표현이 좀 그런데 여자친구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그렇지 않아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여자 작업이 돼요?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좀 부족하지만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했을 때 여자가 감동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서로의 공감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뭐가 어려운 게 있겠어요? 좀 부족하더라도.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비즈니스나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할 때나 뭐 이렇게 세일즈 할 때나 사람들 교육을 시킬 때나 이게 단순하게 이 머리만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별로 효과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언제 강의해봤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1시간 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능하면은 가슴으로 대화를 해라. 지혜라 이 지혜. 지식과 경험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지혜잖아요. 그 지혜는 이 가슴에서 나온다. 가슴의 열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도 만나보세요. 제가 그 국회도 다니면서 제가 고향이 전라도 순천이잖아요. 사투리를 좀 쓰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경상도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정말 내가 단체장으로서 잘못 국회의원들 이게 찍히면은 우리 법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이유는 이 가슴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설득을 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잔머리나 쓰고 요행이라 바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내 말을 경청해 주겠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평가를 해요. 저를 평가를 할 때. 야, 저 사람 진짜로 진실한 것 같아요. 진실한 것 같아. 나도 나름대로 전략 전술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대화를 할 때는 가슴으로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진정성이 전달이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세상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머리로 살지 마세요. 단순하게 지식으로 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많은 경험하시고 지식도 쌓으시고 그걸 가지고 이 가슴에 품고 사시라는 얘기예요. 대화해라는 얘기예요. 모든 부분. 아까 내가 뭐 남자가 여자 작업하는 거 이건 이제 농담이고 면접을 볼 때도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왜 가슴으로 대화를 안 해요? 왜 면접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외우고 가냐 이거예요. 내가 보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 한 면접관님 저는 가슴으로 일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훨씬 더 상대방한테 더 감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 뭐 강의했는데 또 어딜 가면 잊어버리잖아요.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나폴레옹이 17세기 사람이죠.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마지막으로 내가 얘기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생각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해야죠 이제. 아, 나 정말 가슴으로 대화해야 되겠다. 진정성을 담아서 해야 되겠다. 잔머리 쓰지 않겠다. 그런 행동이 바뀌면은 습관이 바뀌면 이제 일상이 되는 거예요. 저처럼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내가 가슴으로 대화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강의 자리 없잖아요. 저 자리 안 보고 하잖아요. 그냥 대충 다 하지만 그래도 강의 자리는 좀 딱딱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편하게 얘기할 건데 그래서 그 생각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실천이 안 되잖아요. 조그마한 거지만은 미래의 인생을 정말 용기 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생각들 바꾸세요. 그리고 조그마한 거 실천을 하세요. 아침에 힘들잖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속초 놀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조그마한 그 순간에 나 오늘 책을 읽어야 되겠다. 프랜차이즈 책을. 그래서 책 하나 구해서 아니면 네이버에서 좀 찾아보고 그게 실천을 해라는 얘기예요. 행동을 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책 보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출장 간다 그러면 책을 가지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지고 가겠죠. 안 읽어도. 저도 그래요. 책은 항상 해외여행 갈 때, 해외 출장 갈 때 나는 한 2권씩 넣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한두 페이지 보고 와요. 그래도 습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로. 왜냐면 저녁에 막 술 먹고 또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조그마한 부분이지만은 그런 어떤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갔다 나오면서 불 켜져 있잖아요. 집에서도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불 켜놓고 나오잖아요. 엄마가 맨날 잔소리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처럼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 불 끄는 연습을 시켰다면은 자동으로 꺼져요. 전기세가 비싼 게 아니에요. 막 고귀하게 우리가 환경 보호를 한다 이런 측면도 아니에요. 쓸데없는 걸 왜 써요? 쓸데있는 데도 써야지. 그래서 그런 어떤 습관이 되면은 결국에는 그런 게 모여가지고 인생이 바뀐다는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부터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